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냈어요? 네. 이게 얼마 만이죠? 저희가 언제 갔었죠? 한 2년 전이었나? 아니에요. 2년 더 됐어요.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 네. 멋지셨어요? 멋지게 하고 오신 건가? 오늘 인터뷰 때문에? 경무에 시달려가지고 네. 살이 좀 빠져서. 어떤 이유에서 멋져지셨다니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대사님 살이 좀 빠지신 것 같은데 더? 그러게요. 뭐 네. 네, 그냥 빠졌나 봐요. 저도 경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일단 뭐 저희 개인적인 얘기 외에 또 저희가 이게 만난 게 좀 의미가 있잖아요. 네. 저희가 그때 이라크 아르빌에 가서 네. 이제 난민들을 만나고 저희가 그 이라크에서 많은 일을 경험을 했는데 저는 처음이어서 그런지 되게 많은 일을 겪었다고 생각이 들었나 봐요. 네. 그리고 중동 국가도 처음이셨다며요. 중동 자체도 처음이고 중동 자체도 처음이고 기부 캠프도 네. 처음이고 낯설 수밖에 없는 그런 여정이 아니셨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일 힘들었던 순간이 그 호다를 봤을 네. 때 굉장히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네. 이게 일부러 저는 떨어져서 그랬어요. 근데 저는 이제 호다를 처음 만났을 때 호다 옆에 붙어 있던 어떤 호다 또래 친구가 갑자기 호다를 가리키면서 네. 이러는 거예요. 그게 설명이 되는 거잖아요. 이 친구가 얼굴이 폭격으로 인해서 이렇게 됐어.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잖아요. 어떤 언어들 쓰지 않고. 그때 저는 사실 되게 갑자기 감정이 올라와서 힘들었어요. 호다는 사실은 이제 어릴 적에 어떤 사고로 그렇죠. 인해서 그런 화상을 입었다라고 얘기 들었는데, 그러니까 호다가 선천적 청각장애도 있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그 또래의 친구와 대화를 나누지 못한 상황에서 그 옆에 있는 친구가 호다의 부상을 그렇게 짐작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짐작이라는 게 얼마나 폭력이 그 아이들에게 일상화되어 있는지에 대한 또 반증을 하는 거잖아요. 그 아이가 얼마나 많은 아이들의 그 부상과 상처를 받는지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참 안타깝죠. انتوا ما قدرتوا ترجعوا للموصل الى حد اليوم. ممكن تقولي لهدى ليش انتوا ما قدرتوا ترجعوا للبيت؟ تقول احنا ما عندنا فلوس نرجع. تقول طلعت العالم كثير وتقول احنا ضلينا هين ما طلعنا. But we had to stay here because again we didn't had enough funds and my father was jailed. So we don't have enough resources to be able to return home. Can you pronounce your name? انت تعرفي تقولي اسمك؟ اي تعرف تقول انا هدى انا هدى أنا حسيت هدى. 또 이러면 안 되는데 또 막 눈물이 나올 것 같아. 그 사이에 많이 컸나요? 그러게요. 저는 저 영상을 보면서 사실 모술이 지금 이라크 정부군에 의해서 이제 탈환이 됐고 이라크든 시리아든 IS를 몰아냈다고 하는 상황인데도 지금 못 돌아간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이제 뭐 작은 문제라고 지금 호다는 얘기했지만 복잡한 어떤 정치적인 뭐 안보상의 그런 문제들도 있고 이라크로 다시 IS 대원들이 넘어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사람들이 이제 또 테러도 저지르고 있고 특히 그 테러의 대상들이 이제 IS를 밀고 있던 사람들, IS 연계자들을 이렇게 했던 사람들을 이제 타깃으로 해서 테러도 하고 있고 또 난민 캠프에 있으셨던 분들이 이제 다시 고향으로 모술로 돌아가려고 하면 IS에 가담했던 것 아니냐면서 이런 의심의 시선도 받고 있어서 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 때문에 돌아가지 못한다는 그런 얘기들을 들었어요. 그들이 겪고 있는 그 안에서 전쟁을 겪은 그 일반 시민들의 상황, 입장, 피해, 이거는 결국엔 이제 6.25 때 우리가 겪은 우리의 아픔과 또 별반 다를 거 없잖아요. 북한군이 서울을 점령하고 다시 한국군이 탈환하고 그 안에서 부역을 했느냐 안 했느냐, 색출하고 의심하고
억울한 죽음이 또 생기고. 그러니까 아마 지금 이제 모술 상황이 약간 그런 상황인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죠. 지구의 인구가 처음으로 줄기 시작했대잖아요. 근데 난민의 숫자는 계속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간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제 어떤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그 지역 안에서의 어떤 그런 분쟁 이런 것들 뒤에 숨어 있는 어떤 열강들의 패권, 다툼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이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이제 뭐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뭐 이제 고립주의, 자국제일주의로 가고 있고, 이러다 보면 이제 이런 분쟁의 씨앗은 계속해서 또 어디선가 터질지 모르는 어떤 그런 위험 요소로 작용을 우리 앞에 놓일 수밖에 없는 그런 국제적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에게 평화란 무엇인가 라는 어떤 굉장히 비관적인 어떤 생각도 드는데, 사실은 또 이제 국제 정세에 맞대어서 싸울 수 있는 거는 일반 사람들, 일반 시민들, 국제사회의 시민들이 이런 어떤 분쟁과 전쟁의 이유에 대한, 그리고 난민이 발생하는 그 이유, 내면적인 이유에 대해서 관심과 이해를 깊이 한다면은 계속해서 이제 그런 어떤 열강들의 패권 싸움에 목소리를 낼 수 있다라는 어떤 또 믿음도 있거든요.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그들이 난민이라는 어떤 갑자기 그냥 경제적 상황이 어렵고, 이제는 이제 조금 더 이해의 폭이 넓어졌으니까 뭐 전쟁으로 인해서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지만 우리의 일은 아니야 라는 어떤 그런 거리감을 에서 좀 벗어나서 결국엔 이 지구원 어느 지역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우리의 얘기다라는 어떤 그런 이해를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난민을 이야기할 때는 일시적인 어떤 한 지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지구 안에 있는 모든 국가가, 그리고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어떤 그런 고통의 수레바퀴 안에서의 그런 미래에서는 어떤 미래를 우리가 준비하고 어떻게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고민이 담겨 있는 대상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다 연결이 돼 있거든요. 사람들이 다 의식 못하지만 제주도 예멘 난민 사태만 봐도 예멘 내전이라는 게 사우디, 뭐 이란 패권도 있지만 뭐 그 사이에서 그 사우디를 도와주는 미국도 있는 거고 그런 여러 것들이 이어졌다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일단 뭐 예멘 내전이든 시리아, 이라크는 사실 좀 물리적으로도 좀 멀고 심리적으로도 좀 멀게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얀마 그 로힝야 난민 사태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더 가까운 이웃이고, 그래서 좀 더 관심을 기울이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또 정 대사님이 좀 이례적으로 미얀마 난민 캠프는 2번이나 방문을 하셨어요. 라카인에서 이제 로힝야족, 소수민족 거의 학살과도 같은 이제 그런 사태가 발생하면서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로힝야족에 대해서도 저도 이제 다시 그들의 역사를 조금 들여다보게 됐는데, 사실 뭐 어떤 사람들은 제국주의 때 뭐 영국과 그 신제국주의 일본 사이에서의 뭐, 그리고 그들이 선택한 거다 하지만 사실은 그들이 선택한 게 아니라 그들 역시도 어떻게 보면 제국주의의 피해를 본 피해 당사자들이거든요. 로힝야족과 미얀마 라카인족 사이의 어떤 숙명적 고리 안에서의 어떤 대립, 이게 문제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그들이 약자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대립할 수밖에 없었던 그 역사적 상황이 무엇인지를 바라본다면 그들 모두 다 역사의 피해자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타산적으로 쟤들은 저한테 잘못했으니까 지금 맞아도 돼, 이렇게 조금 너무 계산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이들의 피해가 어디에서 기인했는지에 대한 큰 안목으로 그들의 피해를 바라볼 필요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얀마 정부에도 아시아 플러스 3국, 그러니까 미얀마 정부 쪽에 여러 가지 입장에서 이렇게 조금 이야기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국가 중에 한 국가가 대한민국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의 어떤 접근, 또는 또 그들이 원하는 어떤 경제적 실리에 대한 어떤 제공을 어떤 식으로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한 접근, 좀 다각도로 이렇게 접근을 해서 역사 속에서 억울한 어떤 피해를 입는, 그리고 역사 속에서 굳이 가해자가 되지 않아도 되는 어떤 민족이 가해자가 되는 어떤 상황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조금 현명한 방안을 모색하도록 좀 먼저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이양희 유엔 미얀마 인권특별보호관께서 말씀하셨던 게 우리가 미얀마에 들어가서 어떻게 돈을 벌까 그 국민은 되게 열심히 하고 지금 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들어가 있대요. 근데 그러면서 이거 인권 하나 정말 기본적인 그게 미얀마 로힝야족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그 요구할 수 있는 권리들을 왜 지켜달라고 미얀마 정부에 얘기를 못하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쵸. 예. 좀 가슴 아프고 좀 창피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불의는 참아도 불이익은 못 찾는다라는 어떤 이 추구의 우선시되는 관계의 목적을 너무 두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어떤 좀 안타까운 마음도 있죠. 근데 분명히 이제 한국 정부 입장 안에서의 해결에 대한 모색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얀마 정부에게 사실 이런 제안도 해결책의 키를 들고 있는 미얀마 정부가 유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끔 이야기를 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경제적으로 너희에게 발전에 대한 혜택의 기회를 줄 테니까 이런 건 너희가 해결해 하면은 그거는 강제적인 거잖아요. 그들의 본심에 의해서 이러는 해결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해결의 도모는 또 다른 어떤 그 문제의 야기의 시발점이 될 수 있거든요. 좀 현명하게 잘 이렇게 좀 대처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간절하죠. 근데 대사님 이제 이양희 보고관님이랑 이제 같이 미얀마 실태도 많이 봤었고 공감대가 있을 것 같은데 그때 만나서 대담도 하고 하셨잖아요. 어떤 부분이 제일 좀 안타깝고 고쳐 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지. 그 아동과 여성에 대한 어떤 그런 공감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쿠투팔롱에서도 지금 교육이 시급한 아이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 뭐 방글라데시 정부 역시도 어떤 교육을 허락하고 싶지만 교육이 허락되는 순간 방글라데시 정부 입장에서는 이들이 교육을 받으면서 여기에서 생활이 안정화되면은 본국으로 돌아갈 의지가 없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우려 때문에 좀 허락하지 못하는 그런 딜레마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난처함을 어떻게 이제 국제사회가 좀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까에 대한 고민도 상당히 큰 고민이죠. 저는 이 교육 문제가 정말 시급하다고 생각을 했던 게 아이들이 공교육을 제대로 못 받은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아이들이 처하는 환경이 지금 굉장히 특수한 환경이잖아요. 생활도 열악하지만 굉장히 고립된 환경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뭔가 좀 왜곡된 그런 이데올로기나 그런 교육들이 당연하죠. 주입되기 시작하면 이게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양희 보고관도 말씀을 하셨던 게 IS가 벌써 그쪽에 드나들고 있다. 아이들에게 이렇게 접촉하고 있고 이런 급진주의 사상을 약간 좀 전파하려는 그런 시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다. 왜냐면 이제 그런 극단적인 급진주의인 어떤 세력들은 가장 취약한 부분에 들어가서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할 거 아니에요. 무언가를 제공해주고 그런 피해의식 그리고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열악함 속에서는 그런 급진적인 성향의 어떤 이념에 도취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잖아요. 왜냐면 이제 자기가 놓여진 환경은 어떤 꿈과 어떤 생활에 더 나아짐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탈출구를 만들려고 하는 경향들이 생기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IS를 걱정을 한다면은 진짜 난민 속에 섞여 있는 그 아이들, 개개인의 아이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저는 그 동대사님이 이제 난민촌 돌 때 특히 애들한테는 꼭 이 질문을 하셨잖아요. 너는 꿈이 뭐니? 대사님이 아이들한테 그 질문을 하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 아이들에게 희망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현실적인 어떤 상황에 대한 인식이 어떤지 모르지만 그 아이들이 그 순수함 속에서 뭔가 꿈을 갖고 갖는다라는 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쥐고 있는 거잖아요. 부모들이 얘기하는 꿈과는 또 다른 그리고 그 아이들의 순수한 꿈은 지켜줘야 된다라는 그리고 지켜줘야 되는 게 같이 지구 안에서 살고 있는 국제사회의 시민으로서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꿈을 들을 때마다 놀랄 때가 많아요. 늘 관계를 위한 꿈을 가져요. 내가 속해 있는 상황, 그리고 사회, 가정, 그리고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내가 그들의 어려움과 상황과 사회가 처해 있는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한 사람이 되고 싶어 라는 그런 꿈들을 꾸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이들의 꿈이 멋지고 찬란하게 빛나요.